83세에도 매일 테니스를 칩니다. 하지만 12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웠죠. 당신도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기 힘든가요? 무릎과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85%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은 제가 알려준 방법만 실천했더니 95%가 개선됐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12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제 내 몸은 끝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계단 한 칸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4가지 핵심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건강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대신 다음 10일 동안만 제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첫 3일 만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비싼 영양제도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몸의 내 부분은 잘 관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은 83세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제 건강 비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곧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소홀히 했던 4곳이 있습니다. 이 4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이 15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과 기억력의 비밀은 귓속과 귀 뒤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가끔 어지럼증이 찾아오나요? 그 원인이 바로 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 환자 중 79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손녀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손녀가 5인데 이름을 헷갈리고 때로는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국제의학학회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귀를 살펴보니 귀 속에 오래된 귀지가 있었고 귀 뒤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귀와 귀 뒤는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귀에는 미세한 혈관이 많아 뇌로 가는 중요한 경로 역할을 합니다. 귀 속이 막히거나 귀 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평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하루 3분만 실천해도 기억력과 평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저는 45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귀와 귀 뒤 관리만 잘해도 기억력과 평형 감각이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4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귀에 넣고 5분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귀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봉으로 귀를 파지 마세요. 오히려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귀 뒤 마사지를 아침 저녁으로 1분씩 해보세요. 귀 뒤에서 목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방법이 특히 중요한데요. 귀 뒤 마사지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2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세요. 한 발로 30초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평형 기능이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벽을 짚고 시작하세요.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균형 운동이 어지럼증을 5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넷째, 귀와 귀 뒤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샤워나 수영 후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리고 필요하다면 드라이어를 약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습기는 귀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3주 후 김영우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들 이름을 모두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어지럼증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손녀들의 생일 날짜까지 모두 기억해서 선물을 준비했더니 가족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릴 뿐 귀와 뇌의 연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이런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도왔고 그중 82%가 한 달 이내에 기억력과 평형 감각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귀 뒤 마사지와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통과 혈액순환의 열쇠인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손가락 관절이 많이 구부러져 있었고 발을 절뚝거리셨습니다. 손을 펴기가 힘들어 바느질도 못하고 발이 아파서 손녀와 함께 시장에도 못 간다고 하셨죠. 특히 손가락 사이가 아파서 손주들에게 편지도 못 써준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살펴보니 건조해서 갈라지고 작은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물어보니 그냥 씻기만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신경말단과 중요한 혈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각각 4,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습니다. 이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내장기관의 건강까지도 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손과 발의 작은 관절은 큰 관절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팔꿈치, 어깨까지 영향을 받고 발가락 사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제 45년 의료 경험에 따르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절염, 류마티스, 심지어 당뇨병, 합병증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놀랍게도 고가의 치료가 아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정숙 할머니에게 4가지 손가락과 발가락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따뜻한 소금물에 10분간 손과 발을 담그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소금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소금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전통 민간요법인데 레몬의 산성 성분이 피부 표면의 pH를 조절해 미세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마사지해 보세요. 식물성 오일인 올리브, 코코넛, 아몬드 등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미국의 관절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셋째,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자라기 쉽고 이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은 발가락 사이뿐 아니라 손가락 사이도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손은 항상 물과 접촉하기 때문에 건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하루에 5분씩 손가락과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가락을 쭉 펴고 모았다를 반복하고 발가락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해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운동은 작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이 4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도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2개월 후 이정숙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도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다시 바느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는데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이정숙 할머니는 손주에게 쓴 편지를 보여주셨는데 글씨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의 편지를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관리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뿐이지만 이 방법은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의 78%가 2개월 이내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손과 발의 움직임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 당뇨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숨은 통증과 피로의 원인인 목 뒤와 어깨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목 뒤와 어깨입니다. 여러분 중에 항상 피곤하고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 원인이 놀랍게도 목 뒤와 어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민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한 교사였는데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도 제대로 읽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특히 목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의 목 뒤와 어깨를 살펴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이곳을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셨고 목을 움직이는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놀라운 사실, 목 뒤와 어깨는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뇌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이 부위를 통과하는데 이곳이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 뒤와 어깨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까지 증가하고 이는 집중력과 에너지 레벨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박민수 선생님에게 4가지 목 뒤와 어깨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와 어깨를 5분간 찜질해 보세요.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짠 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이 찜질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팁. 찜질 후에는 바로 차가운 수건으로 30초간 냉찜질을 해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을 번갈아 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고혈압, 정맥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교대 찜질이 부적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 뒤와 어깨 마사지를 해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목 귀 중앙부터 시작해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뒤통수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효과적입니다. 스웨덴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 마사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25%까지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기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셋째, 아침에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천천히 양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움직여야 근육이 제대로 이완됩니다. 각 동작에서 5초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잠자기 전 베개 위치를 조정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을 줍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의 베개를, 똑바로 누울 때는 조금 더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캐나다의 수면 연구소에 따르면 적절한 베개 높이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한 달 후 박민수 선생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하고 목과 어깨의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손자에게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줘도 집중이 잘 돼요.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 책 읽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박민수 선생님은 특히 아침 스트레칭과 저녁 찜질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시사 문제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목 뒤와 어깨 관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온몸의 긴장도와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은 일시적인 피로 완화만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근본적인 에너지 흐름을 개선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의 85%가 3주 이내에 에너지 레벨 향상과 집중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관과 통증의 비밀인 무릎 뒤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무릎 뒤입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주목해 보세요. 제 환자 중에 71세 정태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싶어도 100m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져서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이라 수술 위험이 크다고 하셨죠. 정태원 선생님의 무릎을 살펴보니 무릎 앞쪽은 많은 의사들이 확인하지만 정작 중요한 무릎 뒤쪽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더군요. 무릎 뒤쪽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곳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무릎 뒤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이 경직되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이는 무릎, 연골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방해합니다. 독일 정형외과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무릎 뒤 관리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4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나 약물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저는 정태원 선생님에게 4가지 무릎 뒤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무릎 뒤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무릎 뒤가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 다리마다 30초씩 하루 3번 실천해 보세요. 이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팁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조금씩 천천히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하다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실수를 합니다. 둘째, 무릎 뒤 마사지를 해보세요. 2손가락으로 무릎 뒤 중앙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효과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치료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 마사지가 무릎 주변 혈류량을 35%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약물 주사 없이도 연골 영양 공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죠. 셋째,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5분간 찜질해 보세요. 이후 잠시 동안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 온냉 교대 찜질은 핀란드의 전통적인 건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뒤의 혈관 확장과 수축을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넷째, 무릎 뒤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 뒤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긴 양말이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에서는 노인들이 전통적으로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무릎을 보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개월 후 정태원 선생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줄여도 통증이 감소했고 손자와 함께 공원을 30분 동안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10년 동안 약에 의존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손자와 함께 동물원도 다녀왔는데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제 같이 더 멀리 갈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태원 선생님은 특히 무릎 뒤 마사지와 온냉찜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무릎 뒤 관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나무의 양분 공급과 같습니다. 무릎 뒤의 혈관이 막히면 무릎 연골로 가는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이는 통증과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릴 뿐 근본적인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의 76%가 2개월 이내에 무릎 통증 감소와 활동성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그리고 이미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관리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릎 건강은 모든 일상 활동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내 부위 관리로 인생의 질을 높이세요.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는 4가지 핵심 신체 부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귓속과 귀 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목 뒤와 어깨, 그리고 무릎 뒤, 이 4부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관리해야 할 곳들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내 부위 관리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가의 약물이나 위험한 수술 없이도 간단한 관리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음 10일 동안만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제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8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테니스를 치고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